이후 전략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보고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씩 굳어갔습니다. 대부분은 독일을 예상했습니다. 일부는 미국을 말했습니다. 중국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첫 줄에는 전혀 다른 나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유럽 산업이 한국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웃음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발표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건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체 불가의 구조다. 그날 이후 전략회의에서 공개된 한국 산업 시뮬레이션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브리셀 EU 집행위원회 긴급 산업전략회의. 이 회의가 소집된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긴급으로 잡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EU 산업전략 분석팀이 제출한 보고서 한 장. 제목은 짧았습니다. 공급망 붕괴 시나리오 분석 가장 위험한 단일 변수. 분석팀이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EU의 배터리, 에너지, 반도체, 조선, 원전 5분야의 공급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단 하나의 나라가 멈추면 이 5분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 그 나라의 이름이 보고서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긴급으로 소집됐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EU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 에리카 린드스트롬. 스웨덴 출신. 이 보고서를 작성한 팀의 책임자. 오늘 발표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이탈리아 경제전략연구원 마르코 로시. 20년 경력의 산업정책 전문가. 유럽 자립론자. 한국이라는 결론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욕발 글로벌 투자자문사 파트너 레이첼 번스. 이번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시각에서 이 논의를 바라보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린드스트롬 팀의 젊은 공급망 연구원 소피아 코스타. 이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를 직접 뽑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 회의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린드스트롬이 보고서 표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U 공급망에서 가장 위험한 단일 변수는 한국입니다. 로시가 즉각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한국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혹은 중국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 GDP 세계 13위입니다. G7도 아닙니다. EU의 공급망에서 가장 위험한 단일 변수가 한국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레이첼 번스가 팔짱을 끼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피아가 자료를 정리하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린드스트롬이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그 반응이 정확히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반응입니다. 그래서 3달 동안 데이터를 다시 뽑았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화면을 켰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린드스트롬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DRAM 기준 점유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73%. 낸드 플래시 기준 삼성전자 단독 31%. 그리고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SK하이닉스 53%.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강국이라는 건 다 압니다. 로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아십니까? 린드스트롬이 다음 화면을 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EU에서 가동 중인 데이터 센터의 서버 메모리 61%가 한국산입니다.
EU 자동차 공장의 전장 반도체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58%가 한국산입니다. EU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쓰이는 산업용 메모리 66%가 한국산입니다. 로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맞습니까? 직접 검증했습니다. 레이첼 번스가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린드스트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EU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합산 점유율 43%.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화면이 켜졌습니다. 유럽 배터리 자립 전략의 핵심이었던 노스볼트. 생산 목표 달성률 38%. 사실상 실패입니다. 그 공백을 지금 누가 메우고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노스볼트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로시가 말했습니다. 회생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EU 전기차 생산은 어떻게 합니까? 로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EU 배터리 공장들이 사용하는 양극재, 음극재 전액.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한국 소재 기업에서 옵니다. 공장이 유럽에 있어도 소재 공급망의 핵심 고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레이첼 번스가 메모를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선입니다. 세 번째 화면이 켜졌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고 287척. 그중 한국 조선소 수주 196척. 68%. 그리고 EU 조선소 수주 잔고는 0입니다. 0이요. 로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단 한 척도 없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끊은 이후 유럽은 LNG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 LNG를 실어 나르는 배들. 한국 거제와 울산 도크에서 만들어진 배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해로 들어오는 LNG선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레이첼 번스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이 LNG선 조선소를 새로 짓는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설비와 인력을 처음부터 키우는데 최소 10년입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방식 화물창을 용접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레이첼 번스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10년. 그 두 글자가 회의실 안에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로시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이 모든 데이터가 맞는다고 해도 한국이 갑자기 멈춰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는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린드스트롬이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소피아, 그 부분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소피아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0대 후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멈출 거라는 게 아닙니다. 위험은 다른 방향에서 옵니다. 그녀가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 대부분이 반경 300km 안에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는 경기도, 배터리는 충청도와 경상도, 조선소는 경남. 단 하나의 지역적 사건, 대규모 자연재해, 전력망 이상 혹은 물류 차단이 발생하면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이유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로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국 주요 산업이 48시간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피아가 새로운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주요 산업 48시간 가동 중단 시나리오. 가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요 산업 지역에 대규모 전력망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조선소 항만이 동시에 멈춥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녀가 타이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6시간 후. 삼성전자 반도체 클린룸이 멈춥니다. 클린룸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최소 72시간입니다. 이미 생산된 웨이퍼는 공정 중단으로 폐기됩니다. SK 하이닉스 HBM 라인도 같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의 AI 칩 생산 일정이 즉시 조정에 들어갑니다.
AI 칩 생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레이첼 번스가 물었습니다. 엔비디아 H100, H200 시리즈에 들어가는 HBM, SK 하이닉스 공급이 53%입니다. 6시간 후부터 납품 일정이 멈춥니다. AI 서버 출하가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레이첼이 펜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요?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서버 출하 지연이 발표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두 아실 겁니다. 레이첼 번스가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4시간 후 소피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배터리 공장이 멈춥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한국 내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들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이후 전기차 공장으로 보내질 부품들입니다. 어느 공장이 영향을 받습니까? 독일 베버가 물었습니다. 폭스바겐 츠비카우 전기차 공장, BMW 라이프치 공장, 메르세데스 벤츠 진델핑겐 EQ 라인. 24시간 이후부터 배터리 재고 소진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재고는 보통 5일치에서 7일치입니다. 5일치라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로시가 말했습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지금 당장 반응합니다. 배터리 공급 중단 우려가 나오는 순간 완성차 기업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전기차 보험료, 리스금리, 소비자 구매 심리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레이첼 번스가 다시 노트를 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완성차 밸류체인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이군요.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로시가 팔짱을 꼈습니다. 아직 반박을 준비하고 있는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48시간 후 소피아가 마지막 화면을 켰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LNG 운반선이 문제가 됩니다. 항만이 멈추면 한국에서 출발 예정이던 LNG선들이 지연됩니다. 그런데 이 배들은 단순히 화물을 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 발전소에 공급될 LNG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영향을 받습니까? 린드스트롬이 물었습니다. 발표자인 그녀가 오히려 묻는 구조였습니다. 직접 영향은 시간이 걸립니다. LNG 저장 탱크 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면 선물 시장이 반응합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까지는 72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레이첼 번스가 말했습니다. 이후 제조업 전체의 생산 원가가 오릅니다. 반도체 장비 공장, 자동차 공장, 화학 공장, 에너지 집약 산업일수록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소비자 물가로 전달됩니다. 소피아가 화면을 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산업이 48시간 멈추면 6시간 후 AI 서버 출하가 지연되고 24시간 후 유럽 전기차 공장에 배터리 경고가 들어오고 48시간 후 유럽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로시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잠깐.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소피아가 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소피아가 새 화면을 펼쳤습니다. 48시간 이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합니다. 린드스트롬이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발표자였지만 지금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AI 서버입니다. 그런데 AI 서버가 멈추면 어디가 흔들립니까? 소피아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은행입니다. 로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후 주요 은행들의 실시간 거래 처리 시스템, 리스크 분석 모델, 사기 탐지 알고리즘. 이 모든 것이 AI 서버 위에서 돌아갑니다. AI 서버 출하가 멈추면 은행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멈춥니다. 당장 뭔가 터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시스템 노후화가 시작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린드스트롬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후 대형 병원의 영상 진단 시스템, AI 보조 진단 장비,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그 사이클에 맞춰 들어와야 할 서버 메모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업그레이드가 미뤄집니다. 그게 의료에 영향을 줍니까? 로시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노후화될수록 오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통계가 나오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레이첼 번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은행과 병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저도 이 수준으로 분석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피아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48시간 후 배터리 재고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완성차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생산을 줄이거나 멈춥니다. 독일 베버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공장이 생산을 줄이면 부품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1차 부품사, 2차 부품사, 3차 부품사. 독일 자동차 산업의 부품사 종업원이 약 85만 명입니다. 그 연쇄가 시작됩니다. 85만 명이요. 로시가 되물었습니다. 독일만입니다. EU 전체로 넓히면 완성차와 부품사 종업원이 350만 명을 넘습니다. 레이첼 번스가 노트에 350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배터리가 멈추면 350만 명의 고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배터리 공급이 7일 이상 끊기면 주요 완성차 공장이 순차적으로 생산을 중단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계약, 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넘어갑니다. 로시가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소피아가 세 번째 연쇄 충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LNG선이 멈추면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유럽 전력 생산에서 가스 발전의 비중이 22%입니다.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제조업 원가가 오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린드스트롬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오릅니다. 이윤의 주요 데이터 센터의 전기 비용은 운영비의 40%에서 60%입니다. 전기요금이 10% 오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갑니다. 클라우드 요금이 오르면 레이첼 번스가 말을 받았습니다. EU 기업들의 IT 운영 비용이 오릅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디지털 전환에 쓸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IT 기업 매출에 반영되는 건 분기 단위입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분류한 겁니다. 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세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이첼 번스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린드스트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투자자 시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테이블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나라가 특정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을 때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계산이 이미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한국발 뉴스가 나오는 순간 특정 섹터의 선물이 움직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그 섹터의 공급을 쥐고 있기 때문이군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반응하는 나라 목록에서 한국은 상위권입니다. 월스트리트가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멈추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린드스트롬이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로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로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반박의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세계 공급망에서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소피아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위치를 목표로 한 건 아닐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시장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LNG선.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다 보니 지금 이 구조가 됐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결과였다는 말이군요.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계획했다면 다른 나라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생존 방식이 만들어낸 구조는 단기간에 복제되지 않습니다. 로시가 자료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션 휴식이 선언됐습니다. 복도에서 레이첼 번스가 소피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48시간 시뮬레이션 데이터 어디서 뽑은 겁니까? 유럽 완성차 3사 공급망 실사 EU 전력거래소 데이터, 그리고 한국해양수산부 선박 운항 기록입니다. 공개 데이터 기반입니다. 공개 데이터로 이게 나왔다는 게 더 충격이군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숨겨진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연결해서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레이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로시가 오늘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틀린 게 아닙니다. EU 자립이 목표여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자립을 주장하는 동안 현실이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는 걸 오늘 확인하신 겁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론이 맞아도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린드스트롬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전에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오후에는 방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가 새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산업이 EU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EU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의존 구조를 위험 요소로만 보고 한국과 거리를 둔다. 둘째, 이 의존 구조를 현실로 인정하고 한국과 협력 구조를 만든다. 첫 번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시가 물었습니다.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중국이 채우려 할 겁니다. 실제로 CATL이 이미 유럽 배터리 시장의 가격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시장가 대비 32% 낮은 가격으로.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32%라면 덤핑입니다. 베버가 말했습니다. 덤핑입니다.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그 가격을 선택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포지션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중국이 그 자리를 장악합니다. 로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립을 원한다면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역설이군요. 그게 오늘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린드스트롬이 답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계속됐습니다. 린드스트롬이 다음 화면을 켰습니다. 원전입니다. 로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가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전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있지 않습니까? 로시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자국 노후 원전 교체에 인력과 자원이 묶여 있습니다. 새 원전을 유럽 다른 나라에 빠르게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APR 1400은 UAE 바라카에서 이미 실적이 검증됐습니다. 착공부터 가동까지 일정을 맞춘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폴란드 2033년 첫 가동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선 한국뿐이라는 겁니까? 레이첼 번스가 물었습니다. 수치로는 그렇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로시가 메모를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LNG, 원전. 네 번째 고리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피아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LNG, 원전. 이 네 가지를 개별로 보면 각각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구조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화면에 하나의 큰 연결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가 멈추면 AI가 멈춥니다. AI가 멈추면 금융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배터리가 멈추면 전기차 생산이 멈춥니다. 전기차 생산이 멈추면 부품사 350만 명이 흔들립니다. LNG가 멈추면 에너지 가격이 오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 전체 원가가 오릅니다. 원전이 멈추면 이후 탄소 중립 계획이 흔들립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로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시에라는 말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원전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LNG선이 없습니다. 일본은 LNG선과 반도체 소재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배터리에서 한국에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배터리에서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에서 막혀 있고 LNG선 핵심 기술에서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다. 레이첼 번스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로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피아 씨, 한 가지만 더. 목소리에서 반박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현재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한국이 이 위치에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중국이 반도체에서 따라오고 일본이 배터리에서 반격하고 미국이 조선소를 다시 짓는다면 이 구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보고서가 말하는 진짜 위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 EU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뒤 한국이 이 위치에서 내려왔을 때 그 공백을 EU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자립 역량을 지금부터 키우지 않으면 한국이 약해지는 순간 EU는 중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로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자신의 주장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EU 자립이 필요하다. 그 자립을 위해 지금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 역설을 이제 로시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레이첼 번스가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시각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계속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데 정책 담당자들은 이제야 이걸 확인하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린드스트롬이 물었습니다. 한국발 뉴스가 나오면 특정 섹터의 선물이 즉각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공장 화재 루머가 나오면 엔비디아 선물이 흔들립니다. SK하이닉스 생산 차질 소식이 나오면 AI 서버 관련 ETF가 반응합니다. 시장은 이미 한국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걸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한국 리스크를 이미 헤징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헤징입니다. 한국이 멈출 때를 대비해서 반대 포지션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흔들릴수록 이익을 보는 세력이 시장 안에 존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EU가 한국과의 협력 구조를 공식화하는 것이 단순히 공급망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헤징 포지션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EU가 구조적으로 묶이면 한국이 흔들리면 EU도 흔들린다는 게 공식화됩니다. 그러면 한국을 흔들어서 이익을 보려는 세력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린드스트롬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로시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각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린드스트롬이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소피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소피아가 잠시 생각하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로시 씨가 아까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테이블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 산업 역사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1970년대 조선소를 지을 때 전문가들은 한국이 배를 만들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1990년대 반도체에 투자할 때 무모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대 배터리에 뛰어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틀렸군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틀렸다기보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에너지를 운반할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작으니 세계 시장을 상대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한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껐습니다. 한국이 강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 산업이 멈추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계획이 아니라 수십 년의 생존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복제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로시가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린드스트롬이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EU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현실을 위험으로만 볼 것인가, 협력의 기반으로 볼 것인가. 각국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독일이 먼저 말했습니다. 찬성입니다. 기술 이전 조건을 협약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프랑스. 찬성입니다. 원전 협력 의제 포함을 전제로.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이 차례로 찬성했습니다. 린드스트롬이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로시가 노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 시작 때 한국이라는 결론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웃을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맞다면 그리고 직접 검증했다고 하셨으니 EU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한국과 협력 구조를 만들면서 동시에 EU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 이탈리아도 찬성합니다. 테이블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이 가장 명확한 찬성 이유를 댔습니다. 레이첼 번스가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만장일치.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만장일치가 확인되고 협약 방향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린드스트롬이 핵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협약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 기업이 EU 내 생산시설을 설립할 경우 핵심 공정기술의 일정 비율을 현지 이전해야 합니다. 둘째, 현지 고용 비율 기준을 설정합니다. 셋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 운영합니다. 독일이 발언했습니다.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미달씩 보조금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강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동의합니다. 단 기술 이전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EU가 공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유럽 역량이 실제로 쌓이는 구조. 그것이 이 협력의 존재 이유여야 합니다. 린드스트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반박만 하던 사람이 오늘은 조건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쪽으로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데이터가 사람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겼습니다. 복도에서 레이첼이 소피아에게 걸어왔습니다. 아까 48시간 시뮬레이션 데이터 어디서 뽑은 겁니까? 유럽 완성차 3 4공급망 실사 EU 전력거래소 데이터 한국해양수산부 선박 운항 기록입니다. 전부 공개 데이터입니다. 공개 데이터로 이게 나왔다는 게 더 충격이군요. 숨겨진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무도 연결해서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레이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로시가 오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틀린 게 아닙니다. EU 자립이 목표여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자립을 주장하는 동안 현실이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는 걸 오늘 데이터로 확인하신 겁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론이 맞아도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린드스트롬이 로시에게 걸어왔습니다. 오늘 찬성 발언 감사했습니다. 데이터가 달라지면 입장도 달라져야 합니다. 로시가 짧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자립을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자립이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건 그 목표로 가는 경로입니다. 한국이 있는 동안 한국과 함께 역량을 키우고 한국 없이도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립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을 거부하는 건 자립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린드스트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에 그 말 넣어도 됩니까? 넣으십시오. 로시가 가방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린드스트롬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동안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이 가장 명확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울 여의도. 박수진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성명 발표 예정입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시장은요? 선물 시장이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3, 4 조선 빅2 원전 관련주. 유럽계 외국인 매수가 시간 외 거래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첼 번스 말이 맞았군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유가 공식화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이후 리포트 준비합시다. 제목은 대체 불가의 구조 이유가 공식으로 확인한 것.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남 거제. 새벽 4시. 조선소 도크. 용접공 김씨가 야간 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다가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우리 조선소가 대체 불가 판정 났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들었어. 기분이 어떻습니까? 김씨가 도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직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지나? 오늘도 용접하고 내일도 용접하는 거지. 그는 작업복을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가 이 배를 잘 만들기 때문에 세 개가 필요로 하는 거야. 필요하다고 해서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잘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순서가 그렇잖아. 후배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도크에는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 회의장의 모든 말들, 보고서의 모든 숫자들. 그 근거가 바로 이 불꽃 속에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의 구조는 회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크에서,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권이 브뤼셀 회의 결과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장일치 확정됐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예정입니다. 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에서 LNG 운반선 한 척이 수평선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두바이에서 계약 한 건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G7 성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뤼셀에서 EU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매번 같은 데이터였습니다. 매번 처음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권이 메모를 열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산업 구조의 다음 단계 대체 불가에서 표준 설계자로. 대체 불가라는 현재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도쿄. 야마모토가 브뤼셀 만장일치 소식을 받아봤습니다. 두바이에서 한국에 계약을 내줬을 때 그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공급망 패키지. 다음엔 그 구조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브뤼셀 결과를 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이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EU가 공식 파트너로 묶었습니다. 한국이 있는 내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는 팀장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남아있는지 분석해주세요. 한국이 없는 분야에서요. 수소, 암모니아, 선박, 차세대 원전. 팀장이 나갔습니다. 야마모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있는 곳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없는 다음 판을 먼저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브뤼셀 만장일치가 일본에 남긴 숙제였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욕. 레이첼 번스가 파트너 회의에서 브뤼셀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EU가 한국 공급망 리스크를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내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됩니다. 시장에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관련 섹터 전반에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EU가 한국 공급망에 공식으로 의존한다는 걸 인정한 순간 한국을 흔들어서 이익을 보려는 헤징 포지션의 리스크가 커집니다. EU가 움직인다는 뜻이니까요. 그 포지션을 들고 있는 쪽은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파트너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관련 포지션 재검토하겠습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뤼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단호하게 찬성했다는 겁니다. 글을 바꾼 건 말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그 데이터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공개 데이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연결해서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밀라노행 기차 안. 로시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밀라노까지 6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회의 중에 적었던 메모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반도체 73%, LNG선 68%, 배터리 43%, 유럽 LNG선 수주 잔고 0. 소피아가 말했던 한 문장. 한국이 강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 산업이 멈추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는 그 문장 아래에 자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계획이 아니라 생존이 만들었다. 20년 동안 유럽 자립을 주장해왔습니다.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그 방향이 맞아도 실행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걸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기차가 알프스 기슭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로시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밀라노에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의존이 아니라 경로로서. 그리고 내일 아침 브뤼셀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서울 세종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 브뤼셀 만장일치 소식이 전해진 밤 긴급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EU가 만장일치로 협력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받는 쪽이 아니라 설계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담당 과장이 말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이전 조건, LNG선 납기 협약, 원전 착공 일정. 이 세 가지 의제를 우리가 먼저 올려야 합니다. EU가 원하는 기술 이전의 범위와 속도를 우리가 제한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규격을 제한하는 위치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대체 불가와 종속의 차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는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뤼셀에서 만들어진 구조가 서울에서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런던. 소피아가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다음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산업 구조의 지속 가능성 대체 불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한 건 현재 상태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이 위치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녀가 첫 줄을 적었습니다. 대체 불가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였다. 그 결과를 유지하는 건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뿐이다. 위기 때마다 앞으로 나아간 선택들이 지금의 구조를 만들었다. 다음 위기에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줄. 한국의 진짜 위험은 외부가 아니다. 기술 투자를 멈추는 순간 중국이 따라온다. 인재가 빠져나가는 순간 공장은 있어도 기술이 없어진다. 소피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회의장에서 처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료를 발표했던 그녀가 이제 다음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 반도체 클린룸. 야간 근무를 마친 기술자 이씨가 탈의실에서 방진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우리 반도체가 대체 불가 판정났다는 뉴스 봤습니까? 봤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씨가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유가 알아줬으니 이제 안다고 해야지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다른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요? 지금 대체 불가라는 건 오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일도 대체 불가이려면 오늘 또 뭔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클린룸에 들어갑니다. 동료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씨가 탈의실을 나갔습니다. 클린룸에는 다음 조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웨이퍼가 돌았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연구가 계속됐습니다. 브뤼셀에서 확인된 대체 불가의 구조가 여기서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브뤼셀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기자회견장.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린드스트롬이 성명서를 들고 섰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EU는 오늘 공식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배터리, LNG, 인프라, 반도체 소재, 원전. 이 네 분야에서 한국은 EU 공급망의 핵심 변수입니다. EU는 이 현실을 위험이 아닌 협력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산업 협력 구조를 공식화합니다. 기자들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G7도 아니고 EU 회원국도 아닙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G7 여부나 회원국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공급망 데이터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한국이 이 네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 배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EU 공급망 안정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린드스트롬이 짧게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난 후에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로시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브뤼셀 성명이 나간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EU의 이번 결정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며 특정 국가를 편향적으로 우대하는 보호주의적 조치다.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한다. 그리고 그 발표와 동시에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CATL이 유럽 자동차 기업들에게 현재 시장가 대비 32% 낮은 가격으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제안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소피아가 린드스트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응은요. EU 반덤핑 조사 착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일부 완성차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린드스트롬이 메시지를 닫았습니다. 예상한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긴급 후속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테이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중국 덤핑 소식에 일부 대표단이 흔들리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어제까지 반박만 하던 사람이 먼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CATL의 32% 가격이나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가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EU 자립이 목표여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 CATL이 32% 낮은 가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중국이 두렵다는 겁니다. EU가 한국과 공식 협력 구조를 만들면 자신들이 들어올 공간이 좁아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먼저 치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면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린드스트롬이 물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국이 저 가격을 쓴다는 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틀린 방향이었다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반박하던 사람이 오늘 가장 단호하게 방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피아가 자료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CATL 가격 공세와 관련해서 추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켰습니다.
CATL이 32% 낮은 가격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한다고 가정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포지션이 흔들립니다. 노스볼트 회생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유럽 배터리 시장의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레이첼 번스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후에는 가격 정책을 바꿉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가격으로 시장을 잡았습니다. 유럽 태양광 제조업이 사라진 후 가격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로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터리도 같은 패턴이 된다는 말이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에서 철수하고 나면 다시 불러들이는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린드스트롬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논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EU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구조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CATL 덤핑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공식 착수합니다. 이번엔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린드스트롬이 로시에게 걸어왔습니다. 오늘 발언 감사했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달라지면 입장도 달라져야 합니다. 로시가 짧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자립을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자립이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건 그 목표로 가는 경로입니다. 한국을 경로로 쓴다는 말씀이군요. 한국이 있는 동안 한국과 함께 역량을 키우고 한국 없이도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립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을 거부하는 건 자립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린드스트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에 그 말 넣어도 됩니까? 넣으십시오. 로시가 가방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린드스트롬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동안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이 가장 명확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울 현대 엔지니어링 본사. 이준혁이 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EU 공식 협력 파트너 지정됐습니다. 배터리, LNG, 반도체, 원전 네 분야. 시장 반응은요. 한국 배터리 3, 4, 조선 빅2, 원전 관련주 전부 강세입니다. 유럽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 계약 한 건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리 G7 성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공식 파트너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EU가 공식화했다는 건 협력의 시작입니다. 배터리 기술 이전 조건, LNG선 납기 협약, 원전 착공 일정.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공급자가 아니라 설계자 위치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자요. 기술을 이전하되 이전하는 범위와 속도를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규격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격을 제한하는 위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체 불가와 종속의 차이가 거기서 갑니다. 팀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비합시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경남 거제. 새벽 4시. 조선소 도크 안. 야간조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용접공 김씨가 교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EU에서 공식 발표 났다고요. 우리 조선소가 대체 불가 판정. 들었어. 기분이 어떻습니까? 김씨가 도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직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다음 조가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지나? 오늘도 용접하고 내일도 용접하는 거지. 그래도 공식 인정받은 거잖습니까? 유럽이 알아주든 모르든 입에는 만들어야 해.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는 작업복을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가 이 배를 잘 만들기 때문에 세 개가 필요로 하는 거야. 순서가 그렇잖아. 필요하다고 해서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잘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후배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김씨가 탈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크에는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아직 절반이었습니다. 완성까지 석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결국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이 도크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후 회의장에서 처음에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유럽 산업이 한국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73%, LNG선 68%, 배터리 43%, 유럽 LNG선 수주 잔고 0. 48시간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6시간 후 AI 서버, 24시간 후 전기차 공장, 48시간 후 에너지 가격.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노트를 펼쳤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는 상황을 두려워한다고. 젊은 연구원이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이 강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 산업이 멈추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작아서 세계로 나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한 선택들이 수십 년 동안 쌓였습니다. 그것이 대체 불가의 구조가 됐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그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후 브뤼셀 성명이 나간 이후 폴란드는 한국 원전 착공 협의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독일은 한국 배터리 기업 현지 공장 투자에 보조금 조건 협약을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은 한국 조선소 납기 일정과 터미널 증설 계획을 연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는 로시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의존이 아니라 EU 자립을 위한 경로다. 처음에 비웃었던 사람이 결국 가장 명확한 결론을 냈습니다. 뉴욕에서는 레이첼 번스가 파트너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관련 섹터 포지션을 장기로 재편합니다. EU 공식화는 단발 이벤트가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제임스 건이 다음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산업 구조의 다음 단계 대체 불가에서 표준 설계자로. 그리고 거제 도크에서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보고서가 있든 없든 EU 결정이 있든 없든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불가의 구조는 말이 아니라 그 불꽃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EU 전략회의에서 처음에 나온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73%, LNG선 68%, 배터리 43%. 유럽 조선소 LNG선 수주 잔고 0. 48시간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AI 서버 전기차 공장 에너지 가격.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가 연결되어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던 사람이 가장 단호하게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강함이 아닙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부족해서 기술을 쌓았습니다. 작아서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멈추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도쿄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실. 브뤼셀 성명이 나온 다음 날 아침 긴급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EU가 한국을 공식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들어간 네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LNG선은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국이 없는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수소 에너지, 암모니아 선박, 차세대 원전. 이 분야에서 먼저 표준을 만드는 쪽이 다음 판을 가져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없는 다음 판을 먼저 만든다는 전략이군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브뤼셀 성명이 일본에 남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한국이 이 판에서 너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접 경쟁이 아니라 다음 판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결론. 그것이 한국 산업이 경쟁국들에게 남긴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런던. 소피아가 연구실에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녀가 첫 줄을 적었습니다. 대체 불가는 현재의 상태다. 그것을 유지하는 건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인재 육성뿐이다. 두 번째 줄. 한국의 위험은 외부가 아니다. 내부에서 온다. 기술 투자를 멈추는 순간 중국이 따라온다. 인재가 빠져나가는 순간 공장은 있어도 기술이 없어진다. 세 번째 줄.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건 과거의 선택 덕분이다.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오늘의 선택이 필요하다. 소피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브뤼셀 회의장에서 처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료를 발표했던 그녀가 이제 다음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의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를 분석했다면 다음은 그 구조를 지속시키는 조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욕 JFK 공항. 레이첼 번스가 탑승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였습니다. 파트너가 물었습니다. 서울엔 왜 가십니까? 직접 봐야 합니다. 데이터로는 다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어디를 보실 겁니까? 경기도 반도체 클린룸, 충청도 배터리 공장, 거제 조선소, 그리고 가능하면 경주 원전. 파트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전체를 도는 겁니까? 대체 불가의 구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보고서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만들어지는 현장에 있습니다. 탑승 방송이 나왔습니다. 레이첼 번스가 가방을 들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현장을 보러 서울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회의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 반도체 클린룸 안. 흰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장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 회의 소식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 반도체를 대체 불가 공급망으로 공식 지정. 한 기술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옆 동료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유가 알아줬으니 이제 안다고 해야지. 두 사람이 웃고 다시 장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웨이퍼가 돌았습니다. 그 웨이퍼가 깎이고 쌓이고 봉합되면 AI 서버에 들어갈 메모리가 됩니다. 그 메모리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가 느려집니다. 데이터 센터가 느려지면 금융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 기술자들은 그런 계산을 하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대체 불가의 구조가 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배터리 공장 연구동. 박사급 연구원 이 씨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팀이 연구하는 것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였습니다. 현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30%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이유 뉴스 봤습니까? 우리 배터리가 대체 불가 판정났다고요. 봤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씨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대체 불가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3년 뒤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현재가 대체 불가라는 건 과거의 투자 덕분입니다. 미래의 대체 불가는 지금 이 연구에서 나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가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후 회의장에서 소피아가 말한 것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대체 불가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싱가포르. 건이 브뤼셀 최종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문단을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이후 브뤼셀 회의는 하나의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했다.
한국 산업은 단일 섹터의 강점이 아니라 복수 섹터의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LNG, 인프라, 원전. 이 네고리는 세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연결한다. 그가 다음 문단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경고도 함께 담는다. 대체 불가는 영원하지 않다. 기술 투자가 멈추면,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 중국의 추격이 더 빨라지면 이 구조는 바뀔 수 있다. 한국이 이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과거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 권이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 항구가 보였습니다. LNG선 한 척이 수평선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인지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만들어지는 도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이 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이 구조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꺼지게 하지 않는 것이 오늘 한국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밀라노. 이탈리아 산업전략연구원 강의실. 로시가 대학원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EU 공급망 전략 최근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보고서 표지가 떴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공급망 붕괴 시나리오 분석 가장 위험한 단일 변수. 교수님은 처음에 이 결론에 동의하셨습니까? 학생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로시가 짧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데이터가 말하는 것이 다를 때 어느 쪽을 믿어야 합니까? 데이터입니까? 데이터입니다. 단 데이터를 만든 방법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 기반입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 위치에 있게 됐습니까?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에너지를 운반할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구조가 됐습니다.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한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대체 불가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구조를 이유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로시가 화면을 껐습니다. 브뤼셀에서 비웃음으로 시작했던 그가 이제 강의실에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데이터가 사람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이후 회의장에서 비웃음으로 시작해 대체 불가 판정으로 끝난 이야기. 강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 한 결과가 세계를 바꾼 구조가 됐다는 것.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